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장승샘의 행복한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저는 거꾸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거꾸로 수업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집에서 배우고 그 내용을 학교에서 복습한다는 개념입니다. 일단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어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어휘의 유형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학습 목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어휘란 무엇인가? 둘째, 어휘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어휘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는 무엇이 있나? 에 대해서 여러분과 배울 텐데요. 어휘란 특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용되는 낱말의 집합을 어휘라고 부릅니다. 어떤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낱말들을 묶어서 그 낱말에 이름을 붙이면 그 낱말의 묶음에 해당하는 이름이 어휘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노랑이라는 단어는 색채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묶음에다가 색채어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낱말이 곧 그 색채어라는 것이 어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휘라는 것은 어떤 단어들의 집합인데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류에 해당하거든요. 여러분, 분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의 방법 중에서 분류는 무엇이 있다? 분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단어들을 나누어서 그 나누은 묶음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게 어휘입니다. 그렇다면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을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기준은 어종입니다. 어원이라는 것은 단어의 기원이라 그랬죠. 단어의 기원에 따라서 어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유어라는 것은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었거나 우리말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말, 얼굴, 머리, 가방, 옷 등은 모두 우리말이겠죠. 그리고 그런 우리말에 붙여진 새로운 말도 역시 고유어에 해당합니다. 고유어는 우리 민족의 특유한 문화나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의 정서적 감수성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한자어인데요. 한자는 중국의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일찍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류해서 국어의에는 한자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자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방이라든지 혹은 책상이라든지 교실, 학교 등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한자어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한자어의 특징은 고유어,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부족한 고유어의 수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의 묶음을 외래어라고 합니다. 외래어는 비록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이미 우리말로 동화가 끝난 말입니다. 따라서 바꾸어 쓸 수 있는 우리말이 없습니다. 외래어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버스, 텔레비전, 컴퓨터 같은 단어들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빵이나 담배 같은 단어도 사실은 외래어입니다. 선생님 빵 고유어 아닙니까? 아닙니다. 빵은 포르투갈어에서 온 외래어이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영어 타바고에서 온 말인데요. 이게 일제시대 때 타바고, 타박구, 담박구를 거쳐서 담배로 귀화한 외래어입니다. 외래어의 특징은 그전까지는 없던 새로운 개념이나 현상,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외래어가 들어와서 국어 어휘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휘를 분류하는 기준은 어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데요. 높임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산말과 높임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말이란 높이거나 낮추는 말이 아닌 보통의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높임말은 예산말과 짝이 되는 말로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예산말에 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술이라는 짝의 높임말은 약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예산말로 말인데요. 말의 높임말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런 명사 말고도 동사에도 예산말과 높임말의 짝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묻다라는 예산말의 짝은 여쭙다라는 높임말이 있고요. 자다라는 예산말의 짝은 주무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휘를 나누는 세 번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범위인데요. 사용 범위에 따라서 일상어와 전문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어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쓰는 말입니다. 전문어라는 것은 특정 분야의 전문 개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전문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요. 일상어의 가장 대표적인 말로 밥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자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보비, 켈리, 어레스트 같은 것이 전문어에 속합니다. 일상어의 특징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이라는 단어의 예를 들어보면 길이라는 것은 도로라는 중심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해결할 길이 없다 할 때 길은 방법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 나는 나의 길을 걷겠다 할 때 길이라는 것은 나의 도리, 인생의 방향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어는 일상어와 다르게 의미가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문적인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어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성 시기에 따라서도 단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과 새 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전부터 있던 말은 말 그대로 아주 옛날부터 사용하던 말입니다. 주로 먹다, 자다 이런 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명사로는 가방, 학교 같은 말도 예전부터 있던 말입니다. 새 말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든 말이라는 뜻인데요. 기존에 있던 말을 합쳐서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앞전에 있던 것처럼 외래어를 끌어서 새 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기존의 말과 기존의 고유어와 새롭게 들어온 외래어를 합성해서 새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새말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러한 새말의 종류는 대부분 컴퓨터 전자통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이라는 말은 사용하지를 않았거든요. 전화기라는 것은 유선 전화기만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손에 들고 다니는 폰이 있다라는 것은 전화기가 있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기가 개발됨으로써 핸드폰이라는 말도 생겼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는 말도 있죠.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는 말도 없었거든요. 새롭게 형성된 말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몸에 딱 붙는 옷이 있죠. 스키니진. 이것도 선생님 어릴 때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진 말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일단 어휘의 유형은 다음 시간에 유행어와 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곧이어 2탄 계속됩니다.